약간 얘기하다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이상해.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요. 그럼 약간 들어줘야 되나요? 듣기가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어서 그래.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요. 피곤해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약간 연애할 때는 되게 또 정신 나간 상태로 막 하잖아. 근데 진짜 이상형은 맞는데.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기질 상담소에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진짜 여기서 뵐 줄이야. 너무 불러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준이라고요. 저는 뭐 다양한 데에 출연하고 있고 지금 뭐 공순랭이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냥 먹방 소개 프로그램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혁준님 와이프이자 유튜버 삼범입니다. 오늘 저희 전 소개 안 해도 되죠? 뭔 소개야 무슨.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신 게 결혼을 하셨잖아요. 이게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짧았어요. 1년 조금 더 넘게. 됐던 것 같아요. 1년 조금 더. 결혼한 지 얼마 됐었죠? 그것도 1년 조금 넘게. 1년 한참 넘었지. 1년 한참 그래? 넘었고. 1년 반? 갑작스럽게 좀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들고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또 스트레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두 분이 서로를 이렇게 만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이 아니죠. 아주 많이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신기해요. 연애랑은 또 다르고. 네. 근데 그런 게 혁주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모셨거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좀 궁금한 것들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에 저희가 TCI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본인 약간 간단하게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놀랐던 게 두 네. 분이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같이 타올랐을 수도 있어요. 성격적인 면으로 대화를 하면서 맞아요. 오른쪽에 있으면 높은 거, 왼쪽에 있으면 낮은 거예요. 이것만 보고 누굴 것 같아요? 얘가 남편이네. 왜 남편분의 인내력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낮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스스로? 약간 낮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이쪽이 너무 압도적이긴 해요. 0이니까. 여기 자주 나오나요? 인내력 0은 좀 보기 드물긴 합니다. 위에가 이제 공효준님이시고 3범님 이제 아내인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자국축을 한 게 약간 충동적이고 이런 부분인데 3범님이 100이에요?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고 네. 했는데 재밌어. 그러면 푹 빠져서 하고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 커플은 이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둘 다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우와. 이런 성향인 분들은 뭐 막 새로운 데 가고 이런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아마 이 두 분은 머니게임에서 만난 게 신의 한 수였을 거예요. 이게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자극들이잖아요. 그런 걸 둘이 같이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여행 다니시면은 새로운 곳 가시고 너무 좋을 거예요. 우와. 그 다음에 이제 위험회피라고 조심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범님이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새로운 상황에 갔을 때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혁준님은 그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머니게임 가도 그냥 가나보다 하고 가셨을 것 같고 3범님은 생각보다 좀 걱정을 조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혁준님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그게 그때 좀 매력으로 보였을 수가 있겠죠. 관계에서 혁준님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편으로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혁준님이 그렇게 불안이 없진 또 않더라고요. 그 이미지 자체는 되게 낙천적이고 낙천적이라는 거 뭐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불안이 있는데 터지면 오히려 낙천성 있는 것 같아요. 터지면 터져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상황이 완전히 더 꼬여버리면 꼬여버리기나. 그러면은 그냥 그냥 포기해버리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좀 체념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이라는 게 실제 오기 전까지가 제일 두렵거든요. 네. 근데 좋든 나쁘든 결과를 보면은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암 이게 판정받았을 때도 기다리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암 판정받고 나서 어우 편하다.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약간 게 그런 사람이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제일 힘든 게 불확실할 때 불안은 맞아요. 거기서 오고 확실해지면 어쨌든 뭐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결정하면 뭔가 마음이 편한데 나오기 전이 원래 사람이 미치거든요. 또 혁주님이 의외로 낯가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좀 심한 편이었어요.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아니다고 판단이 드는 케이스가 돼서 좀 더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 다음이 사회적 민감성인데 둘 분 다 인프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ISTP가 나오더라고요, 또 요새는. 바뀌었어요. 근데 약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3범님이 INFP라
얘기하신 게 F라 얘기하신 게 이 감수성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울면 나도 감정이 전염되는 그런 경향인데 맞아요. 그거는 되게 높으시고 의외로 그렇게 의지하진 않나요. 타인의 마음은 느끼지만 그래도 뭐 나는 내가 하는 맞아요. 선택은 그냥 소신대로 간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다 알아차리긴 하지만 뭐 크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혁주님이 울고 있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안 됐다. 그래도 내가 할 거 해야지. 네. 그리고 혁주님은 오히려 약간은 의존이 조금 있으신데 이게 의존이 뭐냐면 상대방을 좀 신경 쓰고 그래도 인정이나 좀 애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는 있으셔서 네. 되게 이미지가 약간 탱커 느낌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꼭 타고난 탱커는 아닌 것 같다. 타고나진 하죠. 이게 사람 탱커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맞아, 있습니까? 맞아. 가끔 근데 타고난 탱커가 있어요. 이렇게 독립이 되게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타격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주님은 보면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좀 중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 연락을 이은 사람들은 많은데 넓게 안 가져가요 그냥. 탱커는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소가를 좀 하셨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여기서 그래서 좀 방송에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땀이 너무 좋으시니까. 네. 근데 방송적으로 이제 이어가는 인연들은 되게 많은데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락을 좀 이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넓히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느 순간 선을 딱 넣으면 그냥 엄청 계속 이어가고 딱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삼범님 의외로 좀 보기엔 공감은 하는데 네. 막상은 T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은 분명하시지만 자기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시고 행동을 쭉 이어나갈 때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이런 것보다 내 안의 동기 이걸 내가 하고 싶나? 이게 네, 조금 더 맞아요. 중요하신 분? 맞아요. 인내력 부분이 일단 혁준님이 일단 야망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맞아요. 그 어느 저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 약간 이해하지 못하시는 맞아요. 님. 삼범님도 약간 끈기가 낮긴 한데 약간 이제 내적 갈등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건 많고 이만은 성취를 하고 싶은데 약간 장애물 있으면 좀 놓아버리는 게 있으시니까 내적 갈등이 있고 혁준님도 똑같이 놓아버리는 게 있는데 갈등은 없는 거죠. 되게 뭐랄까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않나? 이 정도만 벌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 20대 중반부터 20대 있었는데 아 그래? 빨리 왔네? 아직은 삼번님이 가보지 못한 그 시절에 빨리 오셨네? 근데 이게 또 장단이 있어요. 혁주님을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동력은 본인 스스로 느낀 어떤 야망보다는 오히려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족, 뭐 아내, 뭐 나의 친구들 이런 속에서 좀 동기를 찾아가는 게 본인한테 또 맞을 것 같아요. 딸이랑 가족이 제일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걱정되는 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좀 서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지는 거나 혹시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확 났다가 제가 확 가라앉는 스타일이거든요. 와이프는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야. 화가 났을 때 특정 시간이 필요해요.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명은 이제 추격자라고 부부와의 네. 갈등이 있을 때 이제 끝까지 잡아서 얘기해 네. 이렇게 하고 문 열고. 한 명은 이제 회피자라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좀 시간을 달라고. 근데 빨리 얘기하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얘기하다가 열이 더 받죠. 네, 이런 상황이 나오죠. 저는 와이프가 대화형이고 저는 시간. 약간 얘기하다 근데 왜 그래요? 아니 별거 아닌데 맨날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휴지 드릴까요? 휴지 좀 드리고. 근데 이상해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요 일단 결국 중간을 찾아가는 건데 네. 대화형은 왜 빨리 대화하고 싶냐면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갈등을 빨리빨리 풀어서 그냥 편해지고 싶어 하시는 편인 거고 그래서 대화를 빨리 하시고 싶은 거고 또 회피형은 그런 생각이 커요. 내가 힘들 때 괜히 말해서 좀 커지는 것보다는 치소리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 둘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배려를 하려고 하고 빨리 풀려는 건데 회피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대화형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극단으로 가는 거죠. 대화형이 빨리 대화해야 하는데 회피형은 그러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쉬면은 좋아질 걸 아는데 기질적으로도 좀 거리두기나 독립과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실제로 필요하신 분이고 거기에 비해서 혁주님은 사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좀 가치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어떤 불안감을 좀 나누는 그걸 좀 해소하고 싶어 해요. 타고나기를. 이거는 정말 서로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약간 들어줘야 되나요? 듣기가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어서 그래. 이게 다른 사람이어서 그래. 어떤 걸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줘요 자기는 처음에 이래서 이렇게 됐건 이거를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럼 3번님은 그때 어떤 입장이에요? 알아, 내가 상황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화나는 거죠. 내가 이제 네. 안 듣는 거를 아는데 그 순간 넘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또 화가 나서 또 이게 더 길어지는 케이스가 있죠. 많이 있는 케이스죠. 예, 많이 예.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대화를 해서 빨리 좀 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풀고 싶고 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와이프는 그냥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계속 미루는 느낌이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또 풀려요 서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고 와이프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 풀리고 그냥 별일 아닌 듯이 풀려요. 오래 가진 않으세요? 둘 다 오래 가진 않아요? 가는 편은 아니에요. 둘 다 오래 가는 편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조금 대화형 하는 분들이 조금 사실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긴 해요. 이 사람이 피하는 게 날 무시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약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마냥 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냥 회피형인 분들은 자꾸 다그칠수록 더 피하거든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부부 치료할 때 원래 유형이 3가지예요. 근데 대다수는 이제 한 명이 추격하고 한 명 도망가는 거. 근데 이게 오래 가면은 추격자가 포기하거든요. 맞아요. 그 하다가 안 들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사람을 잡을 수 없구나.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은 만성적으로 불화가 있으면 이제 둘 다 회피해서 그건 이제 냉전. 말은 한 마디도 없고 갈등은 없는데 냉랭해요.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 근데 둘 다 스트레스 톤은 되게 높아요. 냉전일 때 편한 게 아니거든요. 얘기는 하지만 되게 서로 막 긴장 톤이 맞아, 높아지는 이때가 오히려 제일 부부에서 위기이고 이때는 약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방식이 두 분 다 이제 애착 유형이나 기질이 좀 다른 거고 이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거 서로 이해를 해주고 약간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거기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 이해가 되지만 서로는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게 그런 감정적인 상황이 딱 돼버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되게 늘 하던 대로 본능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분 다 인내력이 낮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좀 규칙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싸웠을 때 네.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음날 뭐 24시간 뒤에 아니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얘기 안 하다가 그동안 약간 참아주는 게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더 빨리 풀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그 공효주님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고 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꼭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몇 시간 뒤에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걸 알면은 좀 참을만 해요. 이러한 상황들이나 내가 대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막 쫓아가거든요. 보통 이게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이게 그렇게 돼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조차 안 들으려고 해서 커지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갑자기 커졌어. 근데 부부 싸움의 포인트는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 화장실에 수건이 있거든요. 수건을 쓰고 여러 번 2겹 3겹 이렇게 걸어 놓았다고 싸웠거든요. 수건을 걸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뭔가 상했어. 저 사람이 날 신경 써 이런 게 유대인데 그게 약간 깨져 있을 때는 그냥 트린 거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사이가 관계가 되게 좋으면 수건을 뭐 대여섯 개 걸어도 사실 안 싸워요.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좀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요즘에 좀 소홀해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런 거 하나 걸리면 이제 그걸로 싸우는 싸움 거리인 뿐인 거죠. 근데 그걸 화를 내는 사람도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다는 걸 인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버리니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푸는 게 중요한데 부부에서 또 중요한 게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건 컨디션.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 말이 좋게 나오거든요. 맞아. 또 뭐 다이어트 막 오래 해서 너무 막 예민해질 때도 사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둘이 뭐 밤에 예를 들어 뭐 육아 다 끝내고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말하는 거 별로 꼭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말을 안 하고 각자 할 걸 하자. 얘기를 좀 하는 케이스는 이제 애가 어린이집 갔을 때 좀 저는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있으면 일단 아이한테 계속 신경이 가 있거든요. 대화할 일 있으면 그때 좀 미리미리 푸는 게 훨씬 낫죠. 또 혹시 이제 삼범님 이번에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느낌? 내가 되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요. 피곤해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애기한테 맞춘다면 본인한테 맞추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혁주님 기질을 봤을 때 자극축은 두 분 다 높으시긴 하셨지만 이게 자극축은 높고 인내력 낮은 경우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혁주님이 이제 자극축은 거의 97이고 인내력이 0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3번님은 아까 자율성이라고 좀 나를 좀 주도적으로 좀 몰고 가고 챙기는 부분인데 여기서 목적의식이 좀 되게 높으세요. 3번님은 욕망도 있고 맞다 목적하는 바가 있는 분이고 내가 뭐 딱히 뭐 그냥 일단은 생활에서 밤에
밤에 쇼츠 많이 보시고 어.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제 자극주가 너무 큰데 인내력이란 부분이 이제 나를 조금 뭐 절제를 하고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약한 것도 네. 있고 또 위험에 필하고 아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는 부분도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악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약하신 네. 부분이 있으셔서 실제 혁준님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고 뭐 아이 키우지만 이제 아이들 이제 TV 안 보면 안 좋다고 알잖아요. 그래서 교실에 TV 있는데 아이한테 TV 보지 마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TV 없애는 거예요. 뭐 밤에 이제 유튜브나 이게 쇼츠 많이 보시면 이제 밤에 휴대폰 뺏어야 되나요? 뺏어야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어. 뒤지게 말 진짜 안 들어요. 여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뭐 앱을 깔아서 이제 아동용으로 아는 것처럼 그러면은 막 그걸 비번 풀어달라고 맞아, 그거 그럴 텐데 이제 지금 까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한 접근 방식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엄격한 관리자가 살 좀 되어주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면은 거기에 순응할 거예요. 이 처음에는 저항이 있겠지만 옛날에 저 계란님이 같이 살 때 이제 컴퓨터에 아이맘을 깔았거든요. 제가 그걸 뚫었어요. 뚫었어요? 네, 뚫어가지고 포맷을 해서 뚫어버렸어요. 휴대폰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째 허들이 있다는 거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할 거 9번 해도 의미는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 끝나고 저희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싫어서 누구간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안에 참 좋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아들 같아요. 진짜 적당히 하자 이러면 적당히를 못 하니까. 적당히가 인내력 안 돼요. 부분이 없으니까요. 0이니까 그거 이제 의지라는 거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있어도 참다가 결국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소진되는 거라서 시스템이 중요한 게 의지를 아예 발휘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사실 인내력이 없는 분들한테 참으세요는 정말 어려우니까 두 가지 방식이 아예 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없애버린다든지 두 번째는 대체 행동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영상 말고 게임 말고 이렇게 잠에 크게 지장 안 주는 차라리 음악 듣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도 뭐 헤비메탈 같은 거 막. 근데 이게 혁주님도 생각해봐요. 밤 한 이제 새벽 1시만 되면 휴대폰이 안 돼요. 그럼 12시부터 1시까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1시간 동안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미치게 재밌을걸요, 진짜. 진짜 얼마나 재밌겠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생에 약간의 뭐랄까 억제기가 있으면은 우리 시험 기간에 되면은 막 시사 프로가 재밌는 것처럼. 카메라에 대고 약속. 네, 약속하세요. 예, 또 그런 것도 네. 지키시는 분이니까 네. 아시는 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게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고 한번 아니 압수를 해봐 아니면 그 거실에 놔두든가. 그거 좋아요. 그거 네, 좋아요. 아니면 아예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실 CCTV 있잖아요. 없어요. 저희는 안 해봤어요. CCTV 없어요? 거실에 CCTV를 설치해 놓으시고 저희가 그냥 끼고 자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혁준님 같은 경우는 아마 공부를 했었을 때도 그냥 학교에서 자율학습보다는 기숙학교, 기숙학원 이런 데면 되게 오히려 되게 컨디션 좋게 잘 지내시거든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경향 있는 분들은. 네. 왜냐하면 잘 시간 정해주고 깨는 시간 정해주고 이러면 의외로 오히려 본인도 편하고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혁준님 같은 경우는 방학이 되게 쥐약이에요. 방학이 재밌긴 한데 되게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도 사실은 마냥 즐겁진 않거든요. 우리 쇼츠 많이 보면 볼 때 즐겁다가 중간에 약간 괴로운데도 막 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갈망만 남아가지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줄여주고 오히려 오전에 컨디션 좋아지는 걸 계속 이제 느끼다 보면은 편한 게 있고 또 이 모든 중독은 한 2에서 4주 안 하시면은 갈망이 줄어들어요. 2에서 4주 좀 끊어보면은 그동안은 조금 갈망이 있겠지만 나중 가면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몸에도 좋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고 이제 컨디션 좋을 때 아이 봐주는 게 짜증도 좀 덜 내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몇 시? 한 12시요? 뭐 12시 1시 정도 언제든 뭐 그때쯤 자니까 둘 다 이제 한 개로 정하는 게 낫긴 하지. 12시. 그리고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잠을 자야지 되고 뭐 컨디션도 결국 좋아지니까 좋습니다. 이상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혁준님이 어떤 면이 좀 이상형이요? 네, 이제 그런 거라고 하면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약간 연애할 때는 되게 또 정신 나간 상태로 막 하잖아. 근데 진짜 이상형은 맞는데 좀 더 좋잖아요. 뭔가 단점이 안 보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확실히 세세한 것들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느껴요. 원래 이상형이 어떤 타입이었어요? 저 이상형은 막 이게 이상형이다 또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편한? 그냥 제가 좋으면 좋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편해지니까 조금 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연애가 끝나면 이제 필터가 없어지면서 네. 이제 새롭게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 또 두 분은 육아를 하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 이제 연애에서 이제 동료로 바뀌거든요.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육아라는 일을 해야 네. 되니까 동료로서의 면모를 이제 보면서 뭔가 다른 면들이 좀 생길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야가 어느 되니까. 순간 이제 저희는 바로 실전이었잖아요. 가면 갈수록 육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는 느낌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생활의 일부분이 됐죠. 그래도 훨씬 더 나아졌죠. 아이 태어나면 이제 거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맞아요. 체력적으로 힘들고 약간 인턴 들어갈 때 느낌 아니에요?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난 모르겠고 글로 읽은 거밖에 없는데 실전이고 이런 게 다 그쵸.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력적인 면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네. 이제 점점 이제 정신적인 게 올라오고 아이가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싫어 막 이러고. 어. 근데 확실히 둘이 힘들어도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둘이 노니까 둘이 싸우기도 하지만 둘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산부님은 2명 낳고 싶으신가요? 네. 근데 아직 저도 확정은 아닌 게 힘드니까. 근데 이분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외동인데 저는 뭐 딱히 외롭게 지내진 않았거든요. 두 분 다 어리시고 예.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2살 차이요. 힘드셨겠는데요? 첫째는 진짜 난이도가 낮았어요. 나이도 낮으면 둘째나 셋째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어땠어? 둘째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 자식이. 이 부분은 정말 두 분이 결국에 육아를 하는 거니까 저는 많이 육아를 좀 담당하는 부분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커가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 맞아. 네, 아직은 뭐 젊으시니까. 저도 있다면 그래도 5살, 6살 차이는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뭐. 너무 갭이 심하지 않나? 그것도 네. 이게 힘들다기보다 이게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3살, 4살 때가 되게 그리워요. 아이는 이게 해마다 정말 다른 인격체가라고 생각될 만큼 맞아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아이가 너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말할 때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추억에 젖어서 계속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 네. 근데 나이 차이가 있는 게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적으면 좀 뭐 친구처럼 가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 부분은 좋고, 근데 첫째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나이 차이가 적으면 전적으로 부모님이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맞아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5년이면 어쨌든 5년 동안 자기가 그 케어를 혼자 받았던 게 있으니까 그 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 약간의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냥 두 아이 모두에게 새로운 약간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부모님이 어떤 그런 에너지나 여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저시까지 오셔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부모님이 뭔가 생활에 이제 너무 에너지도 없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너무 많으면은 아이들 사이에 그 부모님의 한정된 애정을 나눠 가지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부부마다 약간은 저는 제 생각에는 아이 낳을 수 있는 한정 카파가 있는 것 같아요. 혁주님은 지금은 이렇게 약간 애기 불안이 있지만 막상 눈앞에 태어나면은 그냥 또 담담하게 키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어떤 인생 계획대로 가시면 됩니다. 5년 차이로 본인이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이 정하시고 시즌 정하시고 싸늘하게 지금.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혁주님이 살이 굉장히 많이 쪘다가 많이 뺐다가 엄청나게 쪘다가 또 다시 빼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삼범님이 보시기에는 네. 어떤 것 때문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100% 생활 습관이죠. 식습관이 가장 큰 것 같아. 너무 아니야, 나는 생활 습관도 진짜 너무 아들 같은 게 혁준 밥 먹고 눕지 마. 약간 이런 거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소화가 잘 안 되지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여줘. 근데 그런 무조건 그래도 보여줘도 이제 무조건 눕지 말래 그냥. 그냥 뭐 좋진 않으니까 눕지 말래. 나는 소화가 안 됐으면 살이 안 쪘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난 끝까지 누워야 되고 약간 이런. 그냥 누워 계세요. 나 약간 이렇게 돼. 주로 어디에 누우시나요? 그러니까 소파나 침대죠. 그런 걸 할 때 레퍼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레퍼런스도 어떤 행위의 목적에 따른 레퍼런스는 달라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증거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밥 먹고 눕지 말라 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밥 먹은 이후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활동을 해줘야 올라간 혈당을 근육이 쓰죠. 그게 안 되면 살이 찌게 되니까.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혁주님은 이 소화에 대한 레퍼런스만 찾아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너무 두 가지 좋다. 측면으로 바로 이게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당연히 살이 더 찝니다. 식후에 앉아 있으면 식후에 걷는 것보다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눕는 거랑 앉은 차이는 혹시? 당연히 앉는 게 더 좋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들도 병원에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누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앉아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자세도 몸의 긴장도를 유지하고 근육에 당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누워 있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안 쓰면 퇴화합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또 스트레스가 되긴 해요. 맞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혁준이 또 먹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둘이 논쟁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믿을 만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스스로 내면에서 합리화하는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좀 교정하는 게 낫죠. 밥 먹고 눕는 것만으로 사람이 막 체중이 160kg까지 찌진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다 네네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다른 근데 거 좀 활동량이 현저히 엄청 적고 생활 누워 있는 속에서. 시간이 되게 길어요. 식생활은 또 어때요? 식생활은 휴대폰 하잖아요. 하다 보면 또 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배고파지고 먹을 때도 조금 있죠. 다이어트 전에는 그냥 계속 먹었거든요. 새벽에 그냥 먹고. 요즘에는 좀 어때요? 그래도 요즘에도 약간 출출해 할 때도 있고 안 자니까 더 그런 건데. 그렇죠. 자야 돼. 네. 밤에 깨어 있어도 좋을 게 별로 없어. 네. 저녁에 먹으면 안 좋은 게 또 저녁에는 바로 또 누우니까 올라간 혈당을 처리를 못하니까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냥 우리 몸이. 맞아요. 먹고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제로. 휴대폰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예요. 수면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박탈당한 충동성이 올라간 상태에서 배민 같은 거 보면은 이걸 보면서 음식을 찾는 과정만으로 머릿속에 도파민이 나와요. 그게 맛집을 찾아가는 과정이랑 비슷한 흥분감이 느껴져요. 나 안 시키고 보기만 해야지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맞아요. 배민을 누르는 순간부터 이미 도파민이 막 나오고 있어서 거기서 좀 벗어나기 힘들 수 있으니까 12시에 휴대폰을 가져가셔가지고 그게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을 안 자면 일단은 저녁 먹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가 실제로 고파요. 그래서 좀 문제고 두 번째로는 낮 동안 우리가 의지력이나 그 인지 기능을 다 쓰거든요. 그 밤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절제력이 원래도 제일 떨어질 때가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 부분이랑 또 세 번째로는 휴대폰을 보다 보면 후두엽은 활성화되는데 충동을 조절한 전두엽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고 되게 많네. 네 번째로는 뭐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네 번째로는 유튜브나 이런 데 자꾸 먹방 이런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거 보면은 또 자동으로 연상이 또 새로 되고 연상이.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꽤 중요하긴 하다. 사실 사소한 변화일 수도 있어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좀 걸으려는 우리가 시도, 그리고 저녁에 휴대폰 없이 이러면은 뭐 아예 충동 자체가 떨어지니까 야식 안 먹게 되고, 이 두 가지 정도가 딱 생각나요? 이 살이 찐 이유. 그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이게 같이 살면은 대부분 식습관이 더 자극적인 사람으로 가요. 그래서 와이프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식사에 대한 그런 니즈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러분 디저트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서 거의 매일 디저트를 먹어요. 저는 밥은 안 먹어도 디저트를 먹어서 단백질은 계속 먹어요? 그 단백질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아이도 낳으셨고 네. 이렇게 한 30대 초반 이제 그때부터 근육량이 확 떨어지고 체지방이 늘어나는 체형이 돼요. 지금도 약간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줘야 이게 사실 포만감이라는 게 지속되는데 당 떨어진 느낌이 있으면 간식에 대한 갈망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매 끼니마다 내가 단백질 먹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젊은 여자분들 매 끼니마다 단백질 하나씩 반찬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계란이라도 하루에 두세 개씩 먹어야 돼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 한 7g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여자분들 자기 체중만큼은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뭐 저 61kg인데 얼마 정도? 61g. 60g, 한 60g 먹어야 되는데 그 계란, 진짜요? 계란 하나에 저는 안 먹었는데? 7g 들었고 어떡하지? 닭가슴살 뭐 한 덩어리 100g 하면 거의 한 20에서 25g 들었어요. 단백질을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20대에 축적이 되니까 30대 초반 후반에 진짜 다들 근육은 없고 체지방만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관절 아프기 시작해요. 저는 집 앞에 돈가스 집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아니 둘이 왜? 같이 하셔야겠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디저트를 참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버리면 디저트가 덜 생각나요. 네. 먹어도 양 자체가 줄어들고. 제가 식사를 만들 때 보통 단백질이 웬만하면 그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자세도 약간 자신감이 약간 뭐야?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제가 인스타에 보다가 성인 ADHD 네. 체크리스트 막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제 남편인 거예요. 저번에 만나서 ADHD 네. 본인이 체크하는 걸 했는데 네. 거기서 높지는 않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배우자 보호가 제일 정확하긴 해요.
약 먹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극축이 높고 인내력 낮은 게 전형적인 패턴이긴 하거든요. 약을 먹으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야? 약을 먹으면 그게 첫 좀 번째로 궁금하네요. 전두엽이 해주는 게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나 의욕이나 미루는 거 이런 걸 좀 줄여줘요. 집중 같은 경우는 보통 ADHD 있는 분들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집중을 왜 못하냐면 보통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잡생각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데 잡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지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고 대화를 할 때도 본인 잡생각이 계속 활성화되니까 앞에 사람 말하는데 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나 못 끝내고 자꾸 여러 개 한다는 것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고 보통 ADHD 있는 분이 약을 드시면은 미루는 게 일단 줄어들고요. 보내드리고 해보시고 결과는 저희가 이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와이프가 한번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네. 와이프도 해봅시다. 그럼. 좋아, 같이 해보세요. 좋아요. 혼자도 좀 억울하니까. 좋아. 이게 억울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왜 뭐 억울한 나가 거야, 이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삼범님도 약간 자극수가 너무 높긴 그러니까 해가지고 맞아요. 서로 각자 서로 평가를 해봅시다. 결과는 저희가 댓글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희 아유, 너무 네. 좋았어요, 정말. 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저희 이렇게 기질 상담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의 어떤 행보도 저 응원하고 저희는 사실 단타가 아닙니다. 이런 불편감이나 어떤 전문가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연락 주세요. 유튜브 찾아보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